대장동에 대해서 택지 조성은 이미 16, 17때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회계사로서 시청자분들께 단언할 수 있는 건 저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저는 저 2021년 저 때 갑자기 저렇게 맞습니다.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맞습니다. 저거를 규명하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해요.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네. 제가 인수위 들어가서 활동에 이제 주로 초점을 뒀던 것은 이 사안입니다. 그간 계속 뭐 언론이라든가 기타 국회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이 성남의뜰이 대장동 일대 땅을 조성하는데 구입하고 조성하는데 1조 1천억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1년까지 보게 되면 1조 6천억이 들어요. 이 5천억 차이가 무언지 이걸 이제 저는 규명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한번 뛰어봤었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별다른 성과 없이 이제 인수위의 활동은 이제 마감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천억이 조금만 이제 저희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1조 1천억이라는 것은 이제 대장동이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다가 이제 도시 성남의뜰이나 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국회에 제출했던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아파트 짓기 전에 땅을 사고 그다음에 그 땅의 토지 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1조 1천억이 들었다라고 국회 보관 서류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보신 그 여러 가지 서류를 달라고 했지만 못 봤지만 보신 서류 중에 감사 보고서가 있다는 말씀. 감사 보고서는 이제 공개된 겁니다. 공시된 거여서 이제 봐도 감사 되는데 보고서가 제가 있는데. 이제 감사 보고서를 하나하나 띄워드리기보다는 혹시 엑셀 파일 제가 제일 구차하게 만들어진 거, 없이 만들어지는 거, 제일 써도 되는 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한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2018년을 보시면 수입이 매출이 1조 188억이고요. 제가 용지 및 보상 관련비 등 해가지고 이걸 매출 원가로 보시면 되는데 6,353억. 그래서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3,800억이 났습니다. 19년 보면은 빨리빨리 가볼게요. 5천억 매출 원가 3,500억, 1,500억 이익. 근데 2020년부터 이상하네요. 5천억 매출 4,300억 원가에서 700억으로 급격히 줄더니 급기야 작년 이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된 시점 1,475억 매출에 원가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1,627억. 152억 손실이 났고 이제 판관비까지 하면 더 나. 이게 성남의뜰 거지. 맞습니다.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거칠게 한번 말씀드리면 회계사분들도 뭐 계실 수 있는데 보신 분들 중에 이렇게 건설업 관련 회계 처리에서는 17, 18, 19가 이익이 나는데 21년이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어떤 급격한 사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18, 19, 20 이렇게 잘 왔는데 21년에 봤더니 뭐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는 보상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사업계획 다 틀어졌다. 이러지 않는 한은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대장동에 대해서 택지 조성은 이미 16, 17 때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분양도 사실상 18, 19 이런 때 끝났고 분양을 다 했고 저렇게 이제 회계사로서 시청자분들께 단언할 수 있는 건 저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절대. 일반적인 사업 구조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나타나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018년이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60%면 그 이후로도 60, 60, 60, 60 이게 이상적으로 60%에서 나온단 근데 보시면 2018년은 60%, 2019년은 70% 매출 원가율이 2020년은 뭐 갑자기 90%에 육박하게 되죠. 그러다 2021년 급기야 이제 손실이 나버렸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약간의 미원을 치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보면은 지금 땅값이 1조 6천억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출이 2조 2천이고. 땅값 1조 6천억이 나갔는데 땅값이 1조 6천억이라고 이제 지금 감사 보고서에 나왔는데
분명히 작년에 자기들이 네. 제출한 네. 제출한 그 보고서에는 땅값이 1조 1천억이라고 했던 거죠. 한번 이렇게 보셔도 돼요. 2018년을 한번 보셔. 제가 건설업은 첫 해 내지는 두 번째, 이게 이제 2018년이 두 번째고 2017년도 있고 하지만 건설업은 한 번 정해진 비율이 그대로 쭉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 이건 지금 단일 프로젝트니까 대장동이라는. 2018년도에 1조이고 용지 및 보상비가 6,300억이면 비례식으로 우리가 전체 매출이 2조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조 3천이 돼야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3천억 정도는 의심을 가져볼 만한 거죠. 이게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2020년, 2021년 이와 같은 원가에는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다. 이건 저희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젊은 분들 유행하는 말로 이제 뇌피셜 기준으로 해본다라면 지금 2021년에 대규모의 경찰 검찰 수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 성남의뜰에서 돈이 나간 것도 지금 분명합니다. FIU를 통해서 네. 현금 유출이 심했다. 뭐 그게 최초 발굴된 거였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지금 제가 만약에 화천대유 상황이라면 그리고 FIU에 의해서 경찰 검찰에 의해서 돈이 500억, 1000억 유출된 걸 수사를 받고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빨리 마치 제대로 된 비용처럼 인건비, 지급 수수료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죠. 그게 이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네. 최선의 방책인 거죠. 그런 흔적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저 비율이 2021년에 저렇게 비율이 역전되고 네. 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저렇게 많이 나가게 된 건 네. 비용 관련 서류를 대거 만드는 발생하지 그렇죠. 않으면 만들기 어렵다. 만들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추정을 했고 의심을 한 것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니다 이렇게 전표를 갖다 주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보름이 넘도록 안 갖다 주고 뭐 여러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문제 없다는데 인수위가 왜 보느냐 뭐 이런 식의까지 말까지 들었고요. 네. 검찰과 검찰이 이제 문제 달라고 없다고 하면 했다고요?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 검찰이 달라고 안 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했으니까 네. 저희 방송 보셨을 테니까 이제 수사 관계자 여러분, 예. 그 서울 남부 경기 남부 경찰청에 네. 계신 성남의뜰 수사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전문 회계사님께서 감사 보고서를 보고서 의문을 제시한 거니까요. 네. 예. 그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 해명을 성남의뜰로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2021년 작년에 네. 워낙 화천대유 문제가 됐으니까 저 때 갑자기 저렇게 맞습니다.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맞습니다. 예. 저거를 규명하는 예.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디에서 나갔는지 네. 이렇게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업 다 그렇죠.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보상 관련비 네. 계속 보상해야 하는데 갑자기 다시 네. 보상을 해야 될 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감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말을 해달라고 했죠. 이게 왜 야 1조 1천억이었는데 1조 6천으로 늘었냐?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은 회계 자료는 안 갖다 주면서 해명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의 어떤 도급 비용 네. 이게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땅은 지주들로부터 사고 대장동의 땅은 지주들로부터 사고 산 이후에 논밭이니까 이것을 평화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수로 넣고 하수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걸 현대 엔지니어링에 네. 도급을 줬거든요. 네.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의 도급비가 2016년 대비 2021년에 500억이 늘었어요. 아, 예. 그거 좋다. 네. 늘어날 수는 있는데 늘어난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에 늘어납니다. 네. 근데 한번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대장동 땅을 이렇게 뭐 하수도를 판다, 편평화를 한다, 뭘 조성을 한다 하는데 그건 이미 2016년, 17년에 끝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업 초기에 그런 걸 땅을 고르고 그 이후에 골라진 땅에다 건물을 올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파트 다 건설이 끝났는데 갑자기 500억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도급비가 늘어났다?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현대 엔지니어링도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죠. 불러야죠. 이 갑자기 뭐 현대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그때 우리 계산 잘못했으니까 500억 더 줘야 될 것 같은데라고 갑자기 얘기했을까요? 하면은 얘 따 이러고 500억 그냥 그러셨어요? 계산 잘못 500억 드릴게요.
그래서 참 묘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성남의 뜰이고요. 네. 어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김만배 일당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은 이제 화천대유라는 화천대유. 곳이거든요. 네. 화천대유도 재무제표를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는 올려놨는데 네. 거기도 우리가 이른바 판매관리비라고 하는 것을 고정비라고 하거든요. 네, 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네. 변동비냐 고정비냐 하면은 매출에 연동되는 거. 매출이 2배 뛰면 비용이 2배 뜬다. 재료비 같은 거. 네. 네, 네. 소나타를 2대 팔면은 그에 따른 재료비도 당연히 2배로 그렇죠. 들겠죠. 이걸 이제 저희들이 변동비라고 하고 고정비는 현대자동차의 뭐 회계팀 직원. 예. 소나타가 뭐 10배 팔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계부서 10개 연봉이 10배 는지 않겠죠. 한 그렇죠. 1.2배 정도 예. 스페셜이 한 된다든가. 명 더 쓴다든지. 근데 이제 그 화천대유도 보면은 예. 2020년까지 이 판매 관리비가 60억 정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회계 직원들의 연봉이 60억 뭐 관련 비용이 60억인데 갑자기 430억이 돼요. 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제 생각엔 네. 추정입니다. 뇌피셜인데 역시 경찰 검찰에 수사받으면서 야 화천대유 너희들 현금 이게 어디로 갔어? 하니까 이제 이거 우리 직원 인건비를 그냥 예.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그러니까요. 달라길래. 지금 회계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요. 예. 수사팀 수사는 제대로 과연 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수사 쪽 사실은 수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수사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런 회계나 건설업의 특징들, 건설업의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그 건설업 뭐 시행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날수록 비용 구조가 어떻게 네. 바뀌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설득 당하거나 그다음에 허위로나 뭐 이렇게 가라로 만든 서류만 보여줘도 납득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 수사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저는 각시이 예. 너무 걱정되는데요. 문재인 정부하에서 남부지검장이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신모 씨입니다. 네. 신성모 신성식. 검사. 네. 신성식 검사이신데 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기자한테. 예. 야, 내가 봤더니 아무 문제 없다 대장도. 아. 왜 그렇게 그 너희들 허투품을 파느냐. 아. 예, 그렇게 했었고 네. 이제 다행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네. 수사팀도 바뀌어서 지금은 좀 수사가 좀 열의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들었습니다. 신성식 검사장 지금 연수원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아, 그럴걸요? 예. 박은정 검사랑 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금감원 얘기하면서 얘기를 예. 했지만 네. 장부를 본다는 거는 네, 굉장히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영수증 있어요. 이러고 사실 갖다 줘도 지금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한테도 계속 갖다 주는 게 경기도시개발공사가 계속 갖다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속이는 그런 답변을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예. 첫날 듣고 두 번 오늘까지 동일한 답변 한 지금 4번 5번을 가져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화도 냈고 예. 지금 회계사님 이제 끝난 거 아니죠? 지금 이제 내일부터 7월 1일부터 이제 각 지자체장 임기가 시작되는데 네네. 인수위로 가셨으니까 예, 예. 인수위는 끝난 건가요? 인수위 활동이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못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다만 이제 아직 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별도 기구를 또 만들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에서요? 네. TF로 전환을 하는 당연히 방식으로 만들어야 가야 될것 되는 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이게 물론 이제 경찰 검찰분들이 또 밝히고 밝혀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지자체 나름의 자정 노력이 그렇죠. 있고 또 예. 지금 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쪽에서 성남의 때랑 이쪽에서 벌써 지금 두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밝혀야 될 비밀들을 가지신 네. 분들이 네. 두 분이나 자살하셨고 유동규란 사람이 또 자살하려고 했었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예, 그렇죠. 나왔고 뭐 자살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한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 아까 신성식 지검장 그분 뭐 내가 봤더니 아무 문제도 없더라. 네. 야 이거는 정말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그 사실 이제 말씀하신 김에 들어가서 주요 서류들을 보고 있는데 예.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뭐 제가 웃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돌아가신 두 분이 네. 이제 주로 4분이 도장을 많이 찍었는데 돌아가신 2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도장 찍은 분. 네,
아주 요소에서 네. 주요한 의사 결정들을 돌아가신 두 두 분, 분? 유동규 씨 이렇게 세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 또 한 명이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이제 최종 결정에는 이재명 시장이 하는 있고요. 거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분들이 왜 돌아가셨을까? 어떻게 보면 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뭐 예. 추측은 좀 삼가해야 될 텐데 네. 주요 서류들의 그분들의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면 좀 기분이 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아무쪼록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시주택공사 압수수색 네.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예. 수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